월급 들어오면요, 마음속으로 이러잖아요. 이번 달은 진짜 아낀다. 근데 카드값 빠지고 치킨 한 번, 배달 두 번이면 통장이 텅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 아세요? 일본 직장인들은 우리랑 월급 비슷한데 매달 투자도 하고 여행 적금도 들어요. 심지어 점심도 비슷하게 먹으면서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나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인들이 절대 안 알려주는 돈 교육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돈 못 모은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확실히 아시게 됩니다. 자, 영상 초반에 상식 하나 깨볼게요. 일본은 원래 저축의 민족이라 돈 잘 모은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실 말이에요. 일본인들이 저축 잘하는 게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요, 저축이 자동으로 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아껴야지, 아껴야지. 매달 다짐하잖아요. 근데 의지는 흔들려요. 퇴근하고 피곤하면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흔들리고, 세일하면 또 흔들려요. 일본인들은 의지로 안 싸웁니다. 시스템으로 이겨요.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 가계금융자산 얼마인지 아세요? 일본은행 자료 기준으로 2,100조 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감이 안 오시죠? 약 2경 원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구성이에요. 일본은 현금 예금 비중이 꽤 큰데도요. 돈이 안 새는 장치를 촘촘히 깔아놨어요. 오늘 제가 그 장치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알고 나면 진짜 허무해지실 거예요. 이게 다야? 싶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를 실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본인이 숨겨놓고 쓰는 재테크 1번은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순서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돈이 들어오면 생활하면서 쓰고, 남으면 저축. 근데 일본식은 반대예요. 돈이 들어오면 먼저 떼어내고, 남은 돈으로 살아보기. 이렇게 말하면 그거 뻔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말은 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없어서예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매번 의지력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의지력 테스트를 하면 인간은 거의 다 져요. 자, 보세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인 민수가 도쿄 출장을 갔어요. 일본인 동료 사토랑 같이 일하게 됐는데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직급도 비슷해요. 점심도 비슷하게 먹고 옷도 비슷하게 입어요. 근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사토가 말해요. 나 다음 달에 오키나와 가려고 적금 넣고 있어. 인덱스 펀드도 매달 조금씩 사고 있고. 민수가 깜짝 놀라서 물어요. 너 월급 나보다 많아? 아니면 부업해? 사토가 웃으면서 한마디 해요. 아니, 난 그냥 자동이야. 이 한마디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돈은 결심보다 마찰에 지배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축하려면 해야지 생각하고 앱 열고 금액 입력하고 이체 버튼 누르고 이 과정이 마찰이에요. 근데 자동이체 하나만 걸어도요. 소비가 확 줄어요. 왜냐면 통장에 쓸 수 있는 돈이 처음부터 적게 찍혀 있거든요. 뇌가 아, 이번 달 쓸 돈 이거구나 하고 인식해버려요. 이게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본값 효과예요. 사람은 기본으로 설정된 걸 바꾸기 싫어해요. 그래서 기본값을 저축으로 바꿔놓으면 안 하는 게 더 귀찮아져요. 통장 분리.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본식 핵심은 통장 쪼개기라고 많이들 아시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용도 분리예요.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투자 계좌. 이 세 개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요. 같은 은행이어도 통장 자체를 따로 만드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한 통장에 다 넣어두면 뇌가 전부 써도 되는 돈으로 착각해요. 잔고 300만 원 있으면 오, 300만 원 있네 하면서 30만 원짜리 옷도 큰 고민 없이 사게 돼요. 근데 생활비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으면 오, 100만 원밖에 없네. 좀 아껴야겠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해요. 같은 돈인데 어디에 있냐에 따라 쓰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계산기 두드려 볼 거예요. 월급날 자동으로 30만 원을 투자 계좌로 옮긴다고 칩시다. 인덱스 펀드에 넣고 연 6% 수익률을 20년만 잡아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넣은 원금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바로 7,200만 원. 20년 후 총액은 약
1억 3,800만 원. 수익이 6,600만 원부터요. 내가 넣은 돈보다 거의 비슷한 금액이 수익으로 온 거예요. 큰 돈이 있어야 투자하지. 이 상식 방금 깨졌죠? 30만 원이 없으면 15만 원으로 해도 돼요. 15만 원이면 20년 후 약 6,900만 원이에요. 뭐라도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일본은 니사라는 비과세 제도가 있잖아. 한국은 다르잖아. 맞아요. 제도는 달라요. 일본 신니사는 비과세 투자 한도를 연간 360만 엔, 약 3,200만 원까지 늘렸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이에요. 꽤 파격적이죠. 근데 본질을 보세요. 일본은 니사 이데코로 세금 마찰을 줄이고 한국은 ISA, 연금저축, IRP로 세금 마찰을 줄이는 쪽으로 가면 돼요. 방향이 똑같아요. 도구가 다를 뿐이지 전략은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은 안 돼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뭘 쓸 수 있지를 찾는 거예요. 일본의 대표 무기 신니사 좀 더 파볼게요. 일본 금융청 FSA 기준으로 2024년에 니사 계좌 투자 자금이 59조 엔까지 커졌어요. 전년 대비 24조 엔이 늘어난 거예요. 폭발적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하나예요. 일본 개인이 똑똑해서 돈을 모은 게 아니에요. 국가가 장기 투자를 기본값으로 만들어줬어요. 적립식 투자를 하면 세금 안 매기고 한도도 넓혀주고 기간도 무제한으로 열어주니까 안 하는 게 손해인 구조가 된 거죠. 우리는 개인 의지로 싸우는데 일본은 국가가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똑똑하게 제도를 활용해야 해요. 카케이보. 일본인이 잘하는 두 번째. 가계부를 반성이 아니라 설계로 씁니다. 유명한 방식이 카케이보예요. 1904년에 일본 여성 기자를 만든 건데 120년 넘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오늘 뭐 샀다, 얼마 썼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질문이 있어요. 이 지출이 내 행복을 늘렸나? 돈을 숫자로만 보면 지쳐요. 아, 또 많이 썼네. 반성해야지. 이러다가 포기하거든요. 반대로 감정만 보면 망가져요. 스트레스가 드니까 질러야지. 이러면 통장이 텅 비죠. 카케이보는 숫자와 감정을 연결해요. 그래서 오래 지속돼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일본식 카케이보는 항목보다 의도를 기록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 가계부 커피 5,500원, 카케이보 커피 5,500원, 피곤해서 충동 구매. 이렇게 적으면 다음 달에 커피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피로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돼요. 아, 내가 피곤하면 돈을 쓰는구나. 그럼 수면 시간을 늘려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돈 문제 같지만 사실 에너지 관리 문제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쓰고, 외로우면 쓰고, 심심하면 쓰고. 이 패턴을 아는 게 진짜 재테크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요. 이미 상위 10%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재테크해야지 하면서 영상도 끝까지 안 봐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게 채널 운영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앞에서는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돈이 불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들 들어갑니다. 세 번째 무기. 포인트 경제권이에요. 일본은 신용카드 QR 결제 포인트를 공짜 덤으로 안 봐요. 현금 흐름으로 봐요. 계산해 볼게요. 월 100만 원 쓰고 2% 포인트 적립이면 월 2만 원이죠. 연으로 치면 24만 원이에요. 이거 그냥 쓰거나 잊어버리면 연 24만 원짜리 자동이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이 포인트를 모아서 투자에 넣어요. 포인트 투자라는 서비스도 활성화돼 있고요. 포인트로 인생 바뀌냐? 또 이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맞는 말이에요. 포인트만으로 부자 못 됩니다. 근데 포인트의 진짜 역할은 뭐냐면요. 투자 습관의 씨앗, 씨드예요. 연 24만 원을 10년 동안 연 6%로 굴리면 대충 330만 원쯤 돼요. 이거 가지고 부자 되냐고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에요. 나는 투자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계속 굴리는 사람은 돈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투자로 가요. 안 굴리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써버려요. 푸르사토 노제이. 일본인이 숨겨놓고 쓰는 네 번째 푸르사토 노제이예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낼 세금의 일부를 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 거예요. 일본 총무성 자료로 보면 이용자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10만 원 기부하면 세금에서 약 9만 8천 원이 공제되고 지역 특산물, 소고기, 과일, 해산물 등을 받아요. 실질 부담 2천 원으로 3, 4만 원짜리 상품을 받는 구조예요. 그거 일본 얘기잖아.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제예요.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 공제 플러스 3만 원 상당 답례품. 실질적으로 10만 원 내고 13만 원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진짜 적어요. 왜냐면 홍보가 안 되니까. 중요한 건요. 제도 자체보다 세금은 손 쓸 수 없다는 무력감을 깨는 것이에요. 어차피 나라에서 가져가는 건데 뭘 이 생각을 버려야 해요. 세금도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식 재테크는 돈을 더 버는 법보다 돈이 새는 구멍을 봉인한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수입이 늘면 지출도 같이 늘려요. 이걸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연봉 3천만 원 받을 때 200만 원 쓰던 사람이 연봉 5천만 원 되면 350만 원 써요. 연봉 7천만 원 되면 500만 원 써요. 수입이 올라도 저축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요. 무서운 건요, 수입 상승이 가난을 숨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 연봉 올랐는데 하면서 실제로는 자산이 안 늘어요. 그래서 일본 직장인들이 자주 쓰는 게 선저축 후 소비 자동화예요. 근데 여기서 디테일이 있어요. 월급날 10분 뒤에 투자 저축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왜 10분이냐고요? 월급 들어온 순간이 도파민 피크거든요. 돈 들어왔다! 이 순간에 뇌가 흥분해요. 그리고 이때 나 이번 달 열심히 살았어. 보상받을 자격 있어. 하면서 소비 충동이 터져요. 그 피크를 피하는 거예요. 10분 뒤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면 정신 차렸을 때 이미 투자는 끝나 있어요. 의지로 싸우지 말고 타이밍으로 이겨요. 1단계. 자동이체 3개만 걸어요. 투자 계좌로 30만 원 또는 가능한 금액, 비상금 계좌로 10만 원, 고정비 통장으로 월세 더하기 공과금 더하기 보험료. 월급이 들어오면 10분 뒤에 이 3개가 자동으로 빠져요. 2단계, 생활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성으로 제한. 신용카드는 나중에 낼 돈이라 뇌가 덜 아파해요. 체크카드는 지금 빠지는 돈이라 더 신중해져요. 3단계, 남는 돈이 아니라 남길 돈을 먼저 결정. 이번 달 얼마 남았지? X. 이번 달 얼마 남길 거지? OK.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요. 21챕터. 나는 자영업이라 월급날이 없어요.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월급날을 만들면 됩니다. 매달 1일을 가짜 월급날로 정하세요. 전월 매출에서 내 생활비를 고정 금액으로 뽑아요. 예를 들어 지난달 매출이 5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내 생활비는 250만 원으로 고정. 나머지는 사업 운영비 더하기 세금 더하기 저축 또는 투자로 나눠요. 변동 수입의 함정은요, 오늘 많이 벌면 내일 더 써버린다는 거예요. 정해진 급여처럼 다르면 통제가 생깁니다. 5번째, 일본은 연금, 퇴직, 개인연금을 한 덩어리로 봐요. 이데코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을 통해 미래의 나에게 자동 송금하죠. 한국도 연금저축 IRP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상품 추천이 아니에요. 세금이 줄어드는 순간 바로 재투자하는 습관이에요. 숫자 예시 들어볼게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1년에 60만 원 환급 받았다고 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보너스처럼 써요. 오, 환급 나왔다. 밥이나 먹자. 일본식 사고는 반대예요. 그 60만 원을 다시 연금 투자에 넣어서 눈덩이의 첫 뭉치로 만들죠. 보너스가 아니라 추가 월급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에요. 사람은 돈을 한 덩어리로 못 봐요. 1년에 360만 원 투자해야지 하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매주 7만 원 하면 할만해 보여요. 같은 금액인데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일본은 규칙을 작게 만들어요. 투자 큰 결심 필요. X. 매주 5,000엔, 4만 5천 원 정도씩. 오케이. 작은 단위는 실패해도 타격이 작고 지속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테크에서 지속성은요, 거의 전부예요. 한 달 100만 원 투자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매달 10만 원 10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재테크의 적은 무지가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예요. 나는 일하느라 바빠서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요즘 물가가 올라서 저축이 안 돼. 나중에 돈 벌면 그때 해야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통장을 지켜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식은 공부보다 자동이 먼저예요. 똑똑해지기 전에 세지 않게 만드는 거죠. 완벽한 투자 공부를 하고 시작하려면 영원히 못해요. 일단 자동이체 걸고 공부는 하면서 해요.
여기서부턴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일본이 장기 투자를 밀어붙인 이유가 뭘까요? 개인에게 위험 감수해라 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위험을 나눠 가진 시간을 준 거예요. 적립식 인덱스 투자는 타이밍 게임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번 달에 비싸게 샀어요? 괜찮아요. 다음 달에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이번 달에 싸게 샀어요. 좋아요. 다음 달에 비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20년 동안 싸게 사는 날도 비싸게 사는 날도 같이 가져가면 평균으로 수렴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평균은 우상향이에요. 그래도 일본 주식은 잃어버린 30년이잖아. 일본 따라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좋은 지적이에요. 맞아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989년 고점 찍고 30년 넘게 헤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이 무엇을 샀나가 아니라 어떻게 샀나예요. 분산, 저비용, 장기, 자동. 이 네 개는 나라가 달라도 통해요. 일본 개인 투자자들도 일본 주식만 산 게 아니에요. 신이사로 미국 S&P 500 전 세계 인덱스 많이 사요.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규칙을 맞추세요. 27챕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돈이 새는 건 지출뿐 아니라 관계에서도 나와요. 일본은 회식 문화가 많이 약해졌고 남보다 내 계획이 강한 편이에요. 개인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국은요, 비교가 심해요. SNS에서 남 여행 가는 거 보면 나도 가야 하나? 친구 차 바꿨다 하면 나도 바꿔야 하나? 비교는 곧 소비로 번역됩니다. 나만 뒤처지나? 이 생각이 결제를 불러요. 근데 사실 남들도 다 빚이에요. 좋아 보이는 사람도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행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비교를 끊어라. 이건 정신론이에요. 안 돼요. 인간은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을 바꾸세요. 소비 자극 SNS 계정 언팔 10개, 플렉스 자랑하는 인플루언서 럭셔리 브랜드 계정 끊으세요. 카드 앱 알림 미니화, 결제 완료 알림만 남기고 마케팅 알림 다 꺼요. 쇼핑 앱 결제 수단 삭제, 원클릭 결제 안 되게 만들어요. 카드 번호 다시 입력해야 하면 아우 귀찮아 하면서 안 사게 돼요. 유치해 보여도 효과 큽니다. 일본식은 늘 이래요. 의지 대신 이제 오늘 내용 한 방에 정리합니다. 일본인의 숨겨진 재테크는 신비한 투자법이 아니에요. 1. 자동이체로 기본값 만들기. 의지로 싸우지 마세요. 2. 세금 마찰 줄이기. ISA, 연금저축, IRP 활용. 3. 카케이보로 감정지출 연결. 왜 썼는지 알면 안 쓰게 돼요. 4. 포인트 환급 재투자. 공짜돈은 없어요. 다 시드예요. 5. 비교 소비 차단. 환경을 바꾸세요. 이 5개만 해도 통장이 달라져요. 진짜로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이 돈을 못 모으는 게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없어서예요. 매달 아껴야지 다짐하는 건 매달 의지력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세요. 월급날 10분 뒤 자동이체. 그거 하나만 걸어도 1년 뒤에 나 이만큼 모았네? 하게 됩니다.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은 첫 번째로 뭘 자동화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하게 부자 되는 중으로 지내세요. 이슈나리였습니다.